또기자 꿀정보, 한가위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분들 이것저것 참 분주할 때입니다. 네, 명절 음식에 빠져서 안 될 재료, 바로 식용유죠. 근데 이 식용유도 잘 쓰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훈 기자, 마트 가보면 식용유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름 하면은 콩기름 이것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포도씨, 뭐 카놀라유, 올리브유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재료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식용유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제유하고 압축유입니다. 네. 압축유는 참기름과 들기름, 올리브유고요. 정제유는 해바라기유와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인데요. 명절 때 식용유의 연간 소비량의 70%가 집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명절 음식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요? 식용유의 각각의 장점을 모아서 사용하는 섞어 쓰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에 두고 덩달아 분주해진 식재료, 바로 식용유입니다. 맛도 향도 그 효능도 각양각색인데요. 한 식품업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국내 식용유 시장은 3,700억 원 규모로 해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식용유 종류도 다양해져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종류만큼 제대로 알고 먹고 있을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것만 가열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식용유를 더 똑소리 나게 활용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겉으로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식용유들, 하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도를 구분해 사용하면 맛과 영양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한 향과 맛이 일품인 참기름과 들기름, 올리브유는 원료를 압착기에 넣어 기름을 짜낸 것들로 압착유라고 불립니다. 원료를 그대로 짜냈기 때문에 색과 향이 강한 게 특징인데요. 반면에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포도씨유 등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정제유입니다. 압착유와는 달리 색상과 냄새 등을 제거해 맑고 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발연점도 다릅니다. 압착유인 참기름은 160도, 들기름은 170도, 올리브유는 180도로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인 발연점이 조금 낮은데요. 때문에 무침 요리에 사용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맛과 향을 더합니다. 한편 해바라기유 등의 정제유는 220도 이상의 높은 발연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열을 해도 기름이 쉽게 타지 않아 튀김과 볶음, 부침 등의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발연점을 기억하고 요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기름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파괴가 됩니다. 특히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파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식품에 있는 영양소들도 고온에서 파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각각의 장점을 이용해 함께 사용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고온 요리에 적합한 정제유와 향과 풍미가 좋은 압착유를 섞어서 쓰는 이른바 식용유 믹스 매치 방법 명절에 살펴봅니다. 전 많이 부치시죠? 제가 지금 부칠 전이 6원전, 바로 동그랑땡입니다. 정제유인 해바라기유 등과 압착유인 들기름을 섞어 사용해 음식 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데요. 먼저 하얀 두부와 돼지고기, 다진 마늘과 파 등을 넣어서 조물조물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간을 하고 이제 모양을 잘 잡아줄 차례인데요. 랩을 이렇게 해서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만 다음에 이렇게 또 잡고 이렇게. 이걸 냉동실에 넣어 살얼음이 낄 정도까지만 얼리면 간단하게 동그랑땡을 균일한 모양으로 썰 수 있습니다. 이제 부칠 일만 남았는데요. 이때 기름 준비가 포인트입니다. 발연점 높은 정제유인 해바라기유에 풍미를 더해줄 들기름을 7대 1의 비율로 잘 흔들어 충분히 섞어주는데요. 이제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부치면 됩니다. 이렇게 정제유와 들기름을 섞었으면 들기름의 향이 전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번 추석 때 활용해보면 좋겠죠? 이제 남은 반죽으로 매콤하고 고소한 고추전도 만들어 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종 정제유에 들기름을 약간 넣어 전을 부쳐주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전을 부칠 때 들기름을 조금 섞어주면 훨씬 풍미를 더하고 고소해집니다. 이번엔 식용유 섞어 쓰기 생선 구울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정제유에 들기름을 섞어 구우면 고소함을 더해지고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생선 몸통에 식용유를 골고루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용유의 과다한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자칫 생선 속 육즙이 빠져나가 퍼석퍼석하고 비린내 나는 생선구이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노릇노릇 잘 익은 모습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식용유 섞어 쓰기 나물 무침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압착유인 들기름과 올리브유를 함께 넣어주면 맛은 물론 부족한 영양 성분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올리브유는 나물 속 베타칼로틴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도 제 역할 들기름에는 필수 지방산 중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름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지만 자세히 몰랐던 식용유의 사용 방법. 이제 조금 더 영양가 있게, 조금 더 맛있게 식용유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